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밤늦게 지쳐 돌아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지갑은 늘 얇고 통장은 늘 빈 것 같고 월말이 되면 또 한숨이 나오는 그 느낌. 여러분은 그 느낌이 낯선가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재물이 쌓이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기운이 막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높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비법이나 복잡한 의식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제가 관찰해 온 것들,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혜로 전해 내려온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화장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을 보면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냇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멍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물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물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전통 풍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재물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좋은 집터를 고를 때도, 마을을 세울 때도 우리 선조들은 항상 물의 흐름을 먼저 살폈습니다. 물이 잘 모이고 잘 순환되는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물이 막히거나 새는 곳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방식이 그 땅의 기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아파트나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땅의 물길을 직접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집의 재물 기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의 홍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기운이 물처럼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가장 아랫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멍이요. 그 구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릇이 채워지느냐 아니면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냥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닙니다. 기운이 흐르고 모이고 빠져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삶에서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치를 보인 적도 없어요. 도박이나 낭비도 안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데 왜 제 통장에는 돈이 안 쌓이는 걸까요? 월말이 되면 꼭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남은 돈이 다 나가버려요. 마치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여쭤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러면 되게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다고요. 젖은 수건이 걸려서 며칠째 말리고 있다고요. 구석에 물때가 끼어 있는데 치우질 못했다고요. 거울은 물자국이 남아서 뿌옇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들을 기체, 즉 기운이 막혀있는 상태의 가장 분명한 징표로 봅니다.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곳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것이 언제입니까? 청소를 해서 깨끗이 닦아두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는 공간, 남들이 안 보는 공간이니까 대충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꼭 한번 가서 들여다봐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셨습니다. 사업도 여러 번 해보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다시 일으키면 또 무너지고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분은 저럴까 하고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항상 그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쓸 때마다 열고 닫는 것이 번거롭지 않냐고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매번 쓰신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라고요. 그분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하는가? 이것을 풍수의 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가는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던 기운을 함께 빨아들입니다. 특히 밤, 집안의 모든 이가 잠들어 있고 에너지가 고요히 내려앉아 있을 때 열려있는 변기 구멍은 그 기운을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은 자연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 힘을 향해 집 안에 재물, 기운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용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십시오. 위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간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재물은 제가 지킵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기운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운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 삶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어 막막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기억이 있으신 분은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냥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집 안 곳곳에 소금 단지를 두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은 종지에 하얀 소금을 담아서 방 구석이나 부엌 한켠,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두셨습니다. 어린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소금을 두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끗이 해준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통 풍수에서 천일염, 즉 바다의 물을 햇볕에 자연적으로 말려 만든 소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태양과 바다의 정수입니다.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이 결정체로 응축된 것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본질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습하고 어둡고 물기가 많습니다. 운기가 모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운기가 너무 강해지면 그 집에 전체 기운이 눌리게 됩니다. 활기가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습니다. 천일염 한 그릇을 화장실 구석에 모아두는 것은 그 공간에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운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중히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연은 늘 그 일을 잘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떤 소금이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하얀 소금은 이미 공장을 거치면서 자연의 기운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는 이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갯벌에서 바닷물을 받아 오랫동안 햇볕과 바람에 말려 아직 살아있는 미네랄과 자연의 기운이 담긴 그 소금이어야 합니다. 거칠고 회색빛이 도는 그 천일염, 그것이 진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그 소금을 바꿔주십시오. 석 달 동안 그 소금은 공간의 운기를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 쌓였던 무거운 에너지들을 묵히 빨아들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그 소금은 이미 가득 찬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을 물에 흘려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 집에 무거운 것들을 다 가져가 주어서 고맙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스님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 서서 그 오래된 소금을 바라보며 지나온 석 달 동안 쌓인 무거운 것들을 함께 보내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의식입니다. 새 소금을 담으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 공간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공간을 바꿉니다. 저는 식물을 보면 늘 경외감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생명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빛을 향해 조용히 뻗어나갑니다. 어두운 곳에 두어도 물이 부족해도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 고요한 의지가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수에는 수생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화장실은 수기, 즉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공간입니다. 물은 재물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고인 물은 오히려 흐름을 막습니다.
그 과도한 수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변환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화장실에 식물을 두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의 물 에너지를 양의 나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체된 기운을 성장하는 기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장실에 습하고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반응죽이라든가 스파티필럼이라든가 아이비라든가 이런 식물들은 화장실이라는 환경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작은 화분 하나를 화장실 한쪽 구석에 두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식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는지, 새잎이 돋아나지는 않았는지, 그 식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이 공간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이 어두운 곳에서도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재물기운과 행운은 차갑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빛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차가운 흰빛의 형광등, 이것은 공간을 밝히지만 온기를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수술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차가운 빛 아래서는 좋은 기운이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노란 빛의 따뜻한 조명으로 바꿔보십시오.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아늑해집니다. 기운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인테리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공간에 양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여기가 따뜻하니 머물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작은 아침 행동들이 제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느냐가 그날 하루의 에너지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가 그날 여러분이 받는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장실이 어떤 공간이냐가 그날 아침 여러분이 받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아침 화장실에서 딱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변기 뚜껑을 닫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제 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공간을 향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울을 가볍게 닦습니다. 수건으로 살짝 닦아도 됩니다. 물 자국이 남아있으면 지워줍니다. 흘려치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거울은 맑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뿌연 거울은 뿌연 기운을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의 자신을 확인할 때 그 거울이 밝고 선명하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하루가 쌓이면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셋째,
화분을 한번 바라봅니다. 말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바라봐 줍니다. 오늘도 잘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짧은 시선 하나가 이미 연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도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쌓여서 어느 날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30초씩 매일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 공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소중히 합니다. 저는 제 삶을 소중히 합니다. 저는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겠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반복될 때 공간이 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변하니까 공간이 변하더라. 공간이 변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 하루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큰 비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풍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이미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집을 깨끗이 했습니다. 소금을 두었습니다. 식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쫓다 보니 내가 사는 공간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화장실이 어질러져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 어딘가가 어질러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때가 끼어 있고 냄새가 나고 어두침침하다면 그것은 내 삶의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공간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말합니다. 저는 제 삶을 소중히 합니다. 저는 정성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깊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고 천하다고 여겨지던 곳을 가장 정성껏 가꿀 때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가장 높은 곳을 열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과시할 필요가 없는 곳, 그저 매일 쓰고 지나치는 그 공간을 여러분이 정성껏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쌓일 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삶에서 변기 뚜껑을 닫으면서 시작한 분이 1년 후에는 삶이 달라져서 찾아오셨습니다. 소금을 두기 시작한 분이 몇 달 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바라보기 시작한 분이 어느 날 오래된 무기력함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화장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정성껏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정성껏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주십시오. 사용할 때마다 꼭 닫아 주십시오. 그것은 쟁유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천일염 한 그릇을 화장실 구석에 두십시오. 석 달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자연히 이 공간의 운기를 정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식물 하나를 들여주십시오. 물의 기운을 나무의 기운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식물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조명을 따뜻한 노란빛으로 바꿔주십시오. 양기를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30초를 이 공간에 쓰십시오. 뚜껑 닫고, 거울 닦고, 식물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실을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셔서 지금 이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살펴봐 주십시오. 뚜껑은 닫혀 있는지, 구석에 묵은 때는 없는지, 거울은 맑은지, 공기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변화가 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끝까지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아서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날에도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잠깐 쉬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변화의 힘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